자, 오늘은 김수행의 중개사 TV에서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보험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답니다. 누가? 자,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임대인들이 주택보증보험제도를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자, 보증보험 가입은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의 하나입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임대사업자든가 일반 개인이라든가 또는 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만 사업 등록한 분들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사람들은 자, 모두 자, 주택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만 가입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으로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자, 소득세로만 자, 사업자 등록만 등록한 사람들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자,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소유하는 주택이 모두가 다 자, 전세보증 가입 조건도 되지도 않습니다. 자, 가입 조건 되는 것은 자, 주택대출금 플러스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하로 가야 됩니다. 주택가격을 넘으면 안 돼요. 주택가격 넘어버리면 깡통주택이라고 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 이하여야 됩니다. 60% 이하일 때만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됩니다. 자,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어야 됩니다. 자,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시가 되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이 120에서 170%로 연동해서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것을 다 곱해가지고 그 나오는 주택가격의 자, 대출금과 보증금이 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높아버리면 깡통주택이라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가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주택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더 신뢰도가 없으니까 자, 임대사업을 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건전하게 대출금을 받아라 이겁니다. 자, 이럴 때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금을 낮추고 월세로 많이 돌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점점 주택에서만큼은 전세제도가 많이 없어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전세제도를 육성하고 살려야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이놈의 정권은 전세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전세권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제도를 왜 이런 좋은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선주공은 다 월세가 있다 해서 우리가 월세로 전환하면 되겠습니까? 자, 전세제도만큼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좋은 제도가 전세제도하고 의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박정희 정권이나 이렇게 보수 정권에서 이미 틀을 잡았던 이 제도를 왜 진보라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는 왜 이런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의료보험 제도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김대중 정부부터 손을 보려고 하죠. 의료보험 제도가 진짜 좋은 제도입니다. 미국에 있는 선진국도 우리나라에 대한 의료보험 체계가 아니라고 그러죠. 전문가 말 들어보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보험료를 못 낸 사람들은 좋은 의료시설을 다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의료보험 카드가 없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들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내면 모든 그 의료보험으로 해서 병원의 모든 좋은 시설을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의료 수가를 점점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한 번도 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안 아픈 사람들. 근데 그 의료보험을 내는 그 돈이 축적돼가지고 중국 사람들만 다 이익 본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시설의 서울대 병원과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병실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해서 병실이 없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호화로 온 병실에 다 앉아서 입원하고 의료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무엇 수가로? 우리 보험료 수가로.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의료보험 제도가 좋은데 누가 더 이익 본다? 중국 사람들이 더 이익을 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합리적인 말이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말이 아니죠. 자, 많이 서민들에게 보편적인 통용되는 말입니다. 의료보험 누가 많이 혜택 본다? 중국 사람들. 그죠?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에 진보 계열이 정권을 잡으면 중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저지하세입니다. 북한에서 너무나 저지하세고. 자,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정부는 보수 정권에 한 번씩 정권이 옮겨줘도 그렇게 균형 잡히는 국가관을 보여야 낫지. 진보 세력에 너무 정권을 잡으면 일률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너무
편협적이고, 그죠?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너무 팽배하죠. 그걸 왜 그렇습니까? 운동권 학생들이 정권을 잡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운동권 사람들이 위에 지도자들이 정책 때리면 화염병 던지는 애들이 샥 달라들어서 무조건 따라하죠. 하지만 도서관에서 묵묵히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고민하고 비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치기 하는 정부가 진짜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라치기 하고 니편 내편 만드는 것도 전세보증보험의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서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조장하고, 우리가 임대인이 되지만 나는 임대인이지만 내 자녀들은 임차인이 될 수가 있죠. 내 식구들은 또 임차인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임대인 사고와 임차인 사고를 분쟁을 조장하는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 사업자를 하려는데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라. 물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전세보증금 전세제도가 없어지는 하나의 풍선 효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점점 월세로 전환하죠. 귀찮지 않습니까? 귀찮은 것을 왜 합니까? 임대사업자가. 그죠? 자,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귀찮은데, 자, 어디다 물어봐야 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데는, 자, 주택금융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가입하는 건지, 모든 임대인에게 가입 조건은 아닙니다. 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임대인은, 자, 전세보증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법으로만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도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주택보증보험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대출금 플러스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 보다 낮아야 됩니다. 주택가격보다 낮아야 되고 대출금 비율이 60% 이하로 돼야 됩니다. 더 높으면 자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깡통주택이라고 해서. 그래서 주택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어야 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이 걸려있는 주택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자 보증보험 제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서울보증보험이나 자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셔야 되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런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18일부터 8월 18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서 이때 100% 임대인이 내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보험료 75%를 임대인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75%를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은 25%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를 임대인이 내는 게 아니라 75%만 임대인이 낸다. 뭐 보험료. 자, 그러면 보험료라는 것은 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보험료는 임대보증금 곱하기 보증요율이 있습니다. 보증요율이 임대보증금 월세 빼고 보증금의 최소 0.1에서 0.4% 곱하면 됩니다. 자기 전세보증금의 0.1%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0.16% 하시면 돼요. 0.4%는 너무 높습니다. 0.16 또는 0.2, 보수적으로 0.2%를 곱하면 그 보험료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0.2%입니다. 0. 보증요율을 곱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0.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몇십만 원 정도 나오죠. 자, 그 중에 자 75%를 임대인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 보증금 곱하기 보증요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증요율은 최소 0.1에서 0.4%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자 물어볼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보다 서울보증보험회사, 보험회사 또는 자 주택금융공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는데 잘 아껴주지도 않을 겁니다. 왜? 자기들도 잘 모르거든요. 정부 정책이, 이 민주당의 정부 정책은요, 자 국회에서만 압니다. 국회 보좌관들만. 아마 국회의원들도 잘 모를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정책이 너무 어려운 것을 서민들 보고 하라고 하니까 서민들이 열불 나는 거 아닙니까? 임대인이 임대사업 해갖고 돈 얼마나 번다고. 물론 많이 번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자 부동산을 올리는 주범이 절대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올렸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완전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죠? 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완전 철퇴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자, 주택 임대 사업자를 가입하면 다음 달 18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자, 보험료의 75%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고, 자, 보험료는 얼마 나옵니까? 자주 물어봐요. 그러면 임대 보증금의 0.1%, 0.16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0.1%를 생각하시면 보험료가 산정이 된다. 보험료 산정하는 것은 홈테크에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거기도 알아봐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가입 여부와 함께 보험료 산출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자, 구비서류가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산정이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 대출금 잡았는가, 근저당권 잡았는가를 봐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제출해야 되고, 건축물 대장 제출해야 되고, 개인 공동 인증서를 하면은 인터넷으로 가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 주체 의뢰다 문의한다. 서울보증보험회사하고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 주택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만 자 18일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주택보증보험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거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이에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관련된 뉴스는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아직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보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보증보험에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5천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권이 올해 21년부터 서울 지역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의 자 한도가 최우선 변제권이 5천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800이었는데 1억 1천만 원 이하가. 근데 최우선 변제 대상인 기준이 1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전세 1억 5천만 원 이하에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하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외법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5천만 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가입을 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외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 대혼란이 예상된다. 자, 내달 18일까지 법안 통과가 안 되면 5천만 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도 모두 의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놀고 있는 거죠. 분쟁이. 그래서 정부가 180석이 있는 민주당 정부인데 서민을 위하는 정부가 진짜 맞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민주당을 지지하고 한번 해초리를 들려면 정권을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5년 후에 다시 찍으면 되죠. 그래서 항상 호남 어떤 특히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은 묻지마 민주당을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호남이 항상 유동적으로 변해줘야 민주당도 속 차리고 운동권 세력들이 점점 이제 자리를 물러나고 건전한 세력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언제적 독재국가의 운동권 세력들이 난무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운동권 세력이 주축이 되는 정당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은퇴할 때가 됐죠. 그분들도 지금 50대 다 후반입니다. 자, 자기들은 미제를 타도하는데 자기 자녀는 전부 미국에다 유학 보내고 있죠. 자, 이런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자, 그래서 자 5천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데 5천만 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도 잘못하게 되면 모두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 판국입니다. 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왜 하나? 엉뚱한 질문을 쏟아낸 법사위. 자, 머니투데이의 권화순 기자 2021년 7월 22일자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자, 등록 임대사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 말소와 함께 과태료 최대 3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예상과 달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개정안에는 특히 서울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들어갔었다.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됐다는 거죠. 자, 내달 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되는데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업자도 외회 없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대혼란이 예고된다. 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 취소 과다 반론의 개정안이 그게 등록 취소까지 안 해준다 이거죠.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등록 취소가 된다 이거죠. 자, 개정안이 계류됐다.
내달 18일 의무 가입 전면 확대 두고 대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 회의에서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민특법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현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2천만 원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데 이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 있었다. 금액은 올라가는 대신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지금 계류됐다 이거죠.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울러 보증보험에 미가입하면 지자체가 등록 말소도 가능해 아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신고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해야 한다 이거죠. 특히 최우선 변제금 5천만 원 서울 기준 5천만 원 이하 소액 보증금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해주는 예외 조항도 들어갔다. 이에 법사위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과도하게 단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온라인 가입 등으로 기간 단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하지만 법사위 의원들은 개정안 핵심 내용보다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 자체를 반대하는 논의를 이어갔다. 임대사업자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는 법사위 의원들은 임차인이 보호를 받는 제도인데 임대인에게 1대3으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기존 사업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집주인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데 등록 임대사업자만 부과하냐 등의 엉뚱한 질문을 쏘아냈다. 자, 지난해 7월 10일 대책에 따라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8월 18일부터 신규 계약 혹은 갱신 계약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 가입 의무는 이미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니다. 의원들이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반대 논리를 편 셈이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인데 정부가 임대사업을 장려해 놓고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다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도 했다. 민특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법사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다음 법사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전면 확대에도 대혼란이 예상된다. 18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5천만 원 이하 소액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나중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점에 따라서 똑같은 소액 임대사업자라도 누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누구는 외의 적용을 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은 30일이 아닌 3개월이 유지돼 임대차 3법상 집주인과 세입자의 신고 의무 기간인 30일과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머니투데이 고나순 기자의 2021년 7월 22일자 뉴스를 바탕으로 자 아직까지 법사위 통과가 안 됐다는 것은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미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규 임대사업자는 내달 18일부터는 반드시 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조건도 까다롭다 이거죠. 전세보증보험의 조건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비율이 0.1에서 0.4%인데 보험료가 그 전세보증금이 높으면 아무래도 보험료도 그래도 몇십만 원 나오죠. 70만 원, 80만 원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75%를 임대인이 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들은 아주 불만이 지금 많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아요. 자, 부동산 가격을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올리는 주범이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닙니다. 일부는 되겠지만, 그죠? 임대 사업자가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철퇴를 내는 시점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 개인집에 전세를 낸 사람들은 자 전세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아닙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아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전세 보증보험에 문의를 할 때면 서울 보증보험 회사라든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모든 집에 전세 보증금 보험이 가입되는 게 아니라 주택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낮아야 해줍니다. 높아버리면 부실채권이라 해서 안 해줍니다. 깡통 전세라 해서. 그 다음에 가격
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 이하여야 된다는 거 반드시. 그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 자, 보험료 반드시 보험료는 전세 보증금의 비율로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거. 0.1에서 0.4%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대부분 0.16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죠.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인증서를 가지고 가셔야 자 보험 가입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할 때 다음 달 18일부터 전세보증금 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세부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통과가 되면 정확하게 확정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대혼란이 예상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전부 국민의힘을 찍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다가는. 자, 그래서 표를 깎아먹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표를 깎아먹는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지 정말 회의적입니다. 자, 이럴 때는 자 국민의힘에 한번 힘을 몰아줘서 한번 아뜨고 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죠. 묻지마로 항상 선거를 임하시지 마시고 항상 국민들은 이쪽 저쪽 항상 스윙 보트를 해야 더 대우를 받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